안녕하세요. 한국 콤파스의 심원섭 이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무역협회 강주전남 지역본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강의를 교육을 참석해 주신 기업분들에게 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참 이 온라인 강의라고 하는 게 아마 들으시는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쉽지 않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더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지루하지 않도록 좀 재밌게 꾸몄으니까 잘 들어주시고 모쪼록 기업이 해외 수출을 하는데 그리고 B2B 마케팅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콤파스의 심원섭이라고 합니다. 무역을 한 지는 25년 정도 됐고요. 90년대 중반부터 무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와 지금의 무역 환경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틀리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팩스 시대를 거쳤고 또 홈페이지 시대를 도래가 했고 또 이메일로 업체들 만나는 거가 변화가 됐었고 그리고 이후에는 채팅창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또 온라인으로 B2B를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런 많은 변화들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수출이기 때문에 무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로 옆에 이제 거래처가 있거나 아니면 수출 아니 그 구매 그리고 판매라는 데가 있으면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접촉 방식을 개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무역이라고 하는 저희 얼굴 비추하는 잠깐 좀 소란이 있었네요.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경과 국경을 넘어가는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는 사실은 이게 얼굴을 보면서 내가 직접 주는 시대 비디오 시장 우리 비디오에서 시대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대부분 왔다 갔다 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변화된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노력 그리고 그 해답을 찾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코로나입니다. 우리 삶에 이미 많은 부분에서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많은 부분에서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무역 쪽에서는 그리고 B2B 쪽에서는 과연 코로나 이후의 사태는 무엇이 바뀔 것인가에 대한 얘기부터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본다면은 코로나 이후에 어떤 분야가 제일 많이 바뀔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변화를 보이는 분야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 분야일 겁니다. 우리 건데.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비접촉식으로 해서 화상을 보고서 교육을 한다는 건 저도 처음입니다. 실은 저도 이제 그간 무역협회에서도 강의를 해봤고요. 중진공, 중기청, 각 대학, 테크노파크 여러 군데에서 강의를 해봤습니다. 그때는 항상 듣는 분들이 있었고 바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했고 또 무엇보다도 이 시선 아이 컨택을 제일 중요시 했던 그리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고 했던 강의가 이겼던 게 저였습니다. 근데 이번처럼 컴퓨터 화면만을 놓고서 외롭게 강의를 해보는 것도 또 처음입니다. 아마도 교육 분야에서 가장 많은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비즈니스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분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료 분야는 아마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가장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분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원격 화상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진찰을 하고 처방을 내리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환자를 체크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올바른 처방을 내리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직접적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변화가 될 부분은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업들의 마인드가 바뀌는 점이 가장 큰 1차적 변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중국, 모든 거의 대부분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제조업체, 중국 제조업체 비율이, 중국 제조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공산품 중에 70%는 메이드 인 차이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중국이 거의 2달에 걸쳐서 셧다운에 들어갔죠.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셧다운에 들어가 있고 지금도 수급이 원활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중국에 있는 제품만 의존을 해서는 무엇이 되든 좋습니다. 부품이 됐든 아니면 완제품이 됐든 아니면 소재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중국산 제품을 의존하는 것은 가장 큰 위험을 갖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약화가 됐고 플러스 알파 전략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 예상입니다. 즉 중국만 제조업체, 그러니까 서플라이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국가, 예를 들어서 한국이 됐든 아니면 인도가 됐든 아니면 일본이 됐든 아니면 다른 나라가 됐든 간에 한 국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의 서플라이어를 가짐으로써 서로가 경쟁이 되고 또 대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서플라이 체인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 예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결국 이것과 연관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B2B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B2B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사태에 변화하는 비즈니스 혜택에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의료 분야의 화상회의를 통한 이제 변화. 두 번째, 중국 의존도 약화, 플러스 알파 전략, 플러스 또 다른 서플라이 체인을 가지는 전략. 그리고 세 번째, B2B 온라인 마케팅 시장의 부상. 부상이라기보다는 확대 아니면 정점 아니면 절대적 위치를 점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좀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온라인 B2B 마케팅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대해서는 마케팅 전략, 바이어 발굴하는 방법, 그리고 사이트, 그리고 성공 사례의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왜 온라인 B2B가? 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글로벌 시장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하고 있고 아마 내일도 변하고 있을 겁니다. 그 변하는 이 순간순간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 문제는 저희처럼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들도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앞서 나가 있는 선도적으로 고민을 했던 국가가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 자체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독일이고요. 그 독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많은 발전과 그리고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디다스가 되고요. 아디다스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저임을 쫓는 그 개도국에서의 저임 생산과 그리고 브랜드 관리와 R&D라고 본국에서의 R&D와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과감하게 본국에서 생산하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글로벌 소싱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시장이 됐든 아니면 서플라이 체인에 진입이 됐든 아니면 보다 저렴한 인건비를 하게 됐든 간에
그 글로벌 체인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쟁력을 위해서였는데 오히려 과감하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고로 돌아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디다스 사례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잠깐 여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결국은 무역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 사태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에서는 결국은 글로벌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가졌던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벗어나서 온라인으로 거의 대세가 옮겨가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 또 앞으로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객관적인 환경이 마련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포브스에서 전망을 한 겁니다. B2B 시장은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8조 달러, 약 우리 돈으로 하면 2천조 원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2023년까지는 미국의 모든 B2B 판매에서 결국 온라인이나 그쪽이 17%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아시아, 그리고 남미, 아프리카 전 세계를 통틀어서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 바이어들이 구매 패턴도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또 아마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요즘은 뭐 팩스로 해서 뭐 구매해서 주고받는 시대는 더 이상 아니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다 전자세금 계산서로 하고 있고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해외 마케팅을 하는 기존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전시회입니다. 전시회가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었고 전통적인 방식이었고 거진 한 200년 이상을 끌어왔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제가 가장 신뢰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지인을 통한 소개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전시회보다는 오히려 아는 전문가를 통해서 신뢰 있는 기업을 소개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제 목표였고 또 그것을 하는 방식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는 그 시대보다는 인터넷으로 거래처를 발굴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업체에게 접근을 하고 하는 것들이 아마도 점점 더 커질 겁니다. 향후에는 그것이 기존 공급선을 벗어나서 온라인 B2B 시장으로 확대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온라인 B2B 시장은 얼마나 크냐? 사실 아직까지는 감에 잡히지는 않는다고 봅니다만은 대략적으로 따졌을 때 아시아에서만 대략적으로 6천조 이상의 시장이 형성이 600조 이상의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와 캐나다를 포함한 그리고 유럽을 포함한 시장까지는 점점 더 커질 것이고요. 고맙게도 아시아 시장에서의 B2B 시장의 폭이 가장 넓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유럽이나 미국은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이 추세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가장 적합하게 그리고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아시아 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은 B2B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B2B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대부분이 아시아에 소재한 기업들입니다. 그것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2B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럼 내가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지금 변화하는 환경에 살아남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변화에 이끌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누구나 알다시피 B2C나 B2B 사이트를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B2B나 B2B 사이트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비지 코리아도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드 코리아라고 하는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비지 코리아라고 있고 또 트레이드 키 그리고 콤파스 상당히 많은 수의 B2B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사실 예전에는 뭐 지금은 뭐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기업을 설명을 할 때 홈페이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예전처럼 종이 카탈로그를 주고받는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아니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카탈로그를 보내더라도 전자 카탈로그를 보내고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B2B나 B2B 사이트를 활용을 하고 거기에 등재되는 것이 마치 내가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홍보 수단이 된 시대가 도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갖고 있는 업체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뭐 트레이드 코리아라든지 아니면 고비즈 코리아라든지 그런 B2B나 B2C 사이트에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뭐 당연히 초보 기업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미 B2B나 B2C 사이트에는 너무도 많은 기업들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콤파스, 저희가 운영하는 콤파스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3,700만 개 정도의 기업 데이터베이스가 올라가 있는 글로벌 B2B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시험 삼아서 화장품이라고 하는 품목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뜹니다. 한 0.2초 내로 전 세계의 5만 3천 개 기업에 거짓말 5만 4천 개 기업이 뜹니다. 즉 5만 4천 개 정도가 뜨고 또 각 13개사가 나왔을 때 페이지가 했을 때 대략 한 2,7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진짜 이거는 뭐 이걸 본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비록 내 회사 제품이 국내에서는 이름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인지도도 있다고 할지라도 전 세계로 나가게 된다면 5만 4천 등 중에 5만 4천 개 기업 중에 하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이나 글로벌 시장은 크기도 하지만 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 만약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유럽에 있는 기업이 화장품을 수입하고 싶어서 화장품이라고 쳤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우리도 대부분 이제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그런 데 서칭을 하면 대부분 이상이 첫 페이지나 두 페이지에서 끝나게 됩니다. 많아봤자 5페이지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없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뭐 2000페이지 이상을 갖고 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상위에 노출이 될 것인가? 만약에 내가 화장품이라고 하는 품목을 쳤을 때, 내 제품이 가장 맨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만큼 찾아올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그거를 상위 노출을 할 것인가가 가장 치열한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략 한 6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합니다. 첫 번째, 신규 등록 기업입니다. 만약에 내가 처음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은, 신규 등록 기업들은 가장 상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나서, 차츰차츰 또 다른 상위 기업들이 올라오게 되면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때문에 그것을 쳤을 때 만약에 화장품이라고 했을 때 그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보다 너무 많은 기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초 화장품 아니면 스킨케어 아니면은 뭐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기 좋은 화장품 뭐 그런 식으로 좀 더 검색어를 줄입니다. 좀 더 검색어를 전문성을 띠게 합니다. 그랬을 때에 자기의 순위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을 많이 씁니다. 그걸 SEO라고 합니다. Search Engine Optimization이라고 해서요. 내가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에 쳤을 때 그 특정 검색 단어를 쳤을 때 내 단어가 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화장품이라고 치면은 사실 뭐 수십만 개 이상이 뜨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곧 5월 가정의 달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아내에게 선물하기 좋은 화장품이라고 쳤을 때 나올 수가 있거나 아니면 딸에게 선물하고 싶은 화장품 뭐 그런 식으로 쳤을 때 순위에 나오면은 또 그런 식으로 치는 사람들은 분명히 타겟팅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좀 더 최적화된 노출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SEO라고 하고요. 이거는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도 통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업데이트 횟수입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 홈페이지를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같이 상위 노출이 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현지 언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타깃 기업이 말레이시아다라고 하면 인니 말레이어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프랑스가 타깃이면 프랑스어로 자기의 기업의 소개를 올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현지 언어로 하는 거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콤파스에서는 부스터 상품이라고 해서요. 전 세계 20개국 언어로 번역해서 올려주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육 콘텐츠, 이 카탈로그나 동영상 등이 많을수록 또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출했습니다. 클릭 횟수가 많을수록 상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많이 방문한 숫자가 클수록 아무래도 좀 올라갈 가능성도 크고 또 그만큼 신뢰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에 노출되는 거가 많이 있고요.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풍목 키워드를 다수를 등록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회사 소개 부분에 이 아는 부분들을 업데이트 하실수록 좋습니다. 해서 뭐 취급품목 주요 키워드를 등록을 하고요. 또 아니면 수출 레퍼런스 같은 것들도 많이 홍보를 하십시오. 제가 이 수출 레퍼런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따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해외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중요한 행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반드시 많이 올려주십시오. 아마 우리 회사,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의 웹페이지와 외국 기업들의 웹페이지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사실 업데이트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뭐 CEO 인사한 말, 제품 소개, 그리고 인증, 뭐 주요 뭐 고객, 그 정도만 나왔고 맨 마지막에 끝에 나오는 게 컨택 그리고 뭐 게시판 그 정도 나올 때 제일 안 보고 또 제일 안 들어가는 데가 바로 게시판입니다. 맞죠? 그런데 외국 기업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카테고리 외에 하나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컴퍼니 뉴스라고 하는 측면이죠. 회사의 일정이나 아니면 회사의 주요 행사는 반드시 올립니다. 뭐 잘하는 기업들은 거의 매일 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자기가 어떤 행사가 있었다, 아니면 어떤 전시회를 참가를 했다, 아니면 무슨 큰 바이어가 왔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이제 회사 일정들을 올립니다. 올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는 이렇게 활발하게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 라는 얘기도 되고 또 이렇게 올리면은 구글이나 아니면 그런 웹사이트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고 또 기업에 대한 홍보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탈로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회사 교육, 나쁜 시점 뭐 이런 주요 시출 지역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납품 실적입니다. 내 제품이 좋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합니다. 내 제품이 어디에 좋고, 얼마나 하이테크를 쓰고, 또 내 제품이 얼마나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100마디 말보다 내 제품은 어디에 납품을 하고 있어. 아니면 내 제품이 주로 들어가는 데는 어디야. 라고 하는 것처럼 바이어 신뢰를 주는 분야는 없습니다. 기업을 판단하는 가장 첫 번째 요소 중에 하나가 신뢰성입니다. 그런데 외국 기업들은 내가 아무리 좋다고 설명을 해도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어떠한 파트너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방법입니다. 그래서 납품 실적, 수출 지역을 정확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하고 홈페이지는 1년 365일이라는 영업사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사적인 관심을 갖고 챙기시고 또 보셔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플래시 메모리 아니 플래시들은 요즘 거의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실 때는 이런 점들도 좀 고려를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는 알겠습니다. 온라인 B2B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온라인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바이어를 발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마 온라인으로 이제 내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드 코리아나
아니면 뭐 고비지 코리아나 홈파스나 그런 이제 B2B 사이트나 B2C 사이트에 올리게 되면 정말 많은 인ኳ리를 받게 되실 겁니다. 깜짝 놀라실 정도로.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보기엔 그 99% 이상이 스팸입니다. 내지는 사기성 메일입니다.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 올렸다라고 하는 거는,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쓰레기 같은 기업들한테는 가장 좋은 이제, 첫 번째 먹잇감이 되겠죠. 그래서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걸러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가끔 가다가는 그렇게 되면 해외에서 진성 바이어가 진짜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고요. 스팸 메일로 분류가 되어 있을지라도 한 번씩은 꼭 영어로 된 이메일 주소, 이메일이 있으면 꼭 한번 체크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만약에 처음에 오는 모르는 기업한테서 왔는데 첨부 파일이 있다. 절대로 열어보지 마십시오. 그 거의 100%, 100%입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바이러스가 들어있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 모르는 기업한테서 받는 첨부 파일은 절대 열어보지 마시고요. 그거는 우리가 외국 기업한테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은 되도록이면 보내지 마십시오. 그거에 대한 얘기는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의는 24시간 내 신속한 답변을 드리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위챗이나 왓츠앱 같은 이제 메신저를 이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더가 없더라도 관심이 있었던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한 2, 3개월 한 번씩은 잘 지냈는지 연락을 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제목은 간결하고 직접적인 제목을 줘야 됩니다. 하와이유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이건 거의 100% 스팸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100번, 200번 메일 보내봤자 의미가 없고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서 구매하고 있는 품목 아니면 그쪽에서 관심 있어 하는 품목에 대한 이름을 직접 적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그거에 대해서 제목을 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질문에 대한 전문적인 답변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글로벌 마케팅, 글로벌 이 비즈니스에서는요, 전문가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아마추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장은 더 이상 아닙니다. 국내 시장은 아마추어 리그도 있습니다만은 프로리그만 살아남죠. 마찬가지입니다. 프로 중에 프로, 우리 K리그가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메이저리그처럼 메이저리그가 돼야지만 살아남는 게 글로벌 마케팅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철저한 준비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무역에서 금기시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역에서 절대 쓰지 않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어서 디어 마다입니다. 사실 이거는 예전에 무역을 배웠던 사람들은 아마 해외 무역 레터 보내는 방법 해가지고 가장 많이 알고 계셨을 방법이었을 텐데요. 이거는 디어서 디어 마담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도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냥 시장에 다니는 아무한테나 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타겟하는 회사가 있으면요. 그 타겟하는 회사의 대표 메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대표 이메일은 쓰레기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메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info 골뱅이 회사.com 아니면 서비스 골뱅이 회사.com 그거는요 아무도 보지 않는 관리를 안 하는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건 구매 담당이 됐든 아니면 제품 담당이 됐든 아니면 공장 관리자가 됐든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거나 구매를 하고 있는 담당자와 컨택을 원하는 것이 그 회사의 불특정 다수를 타겟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담당자가 누군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를 타겟으로 하는 회사가 생긴다 하시면요. 이 타겟하는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그 구매 담당자가 누군지 아니면 그 뭐 제품에 대해서 담당자가 누군지 아니면 뭐 생산 담당자가 누군지를 알아서 그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한국에 이런 기업인데 우리 제품을 너희 회사한테 한번 판매를 하고 싶다. 좀 안내 소개 메일 한번 보내드려도 되겠느냐? 거부하는 기업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가 그래? 그럼 내 이메일 주소는 이거야 라고 하면서 보낼 겁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예를 들어서 뭐 사이먼 골뱅이 회사닷컴 아니면 뭐 데이빗 골뱅이 회사닷컴 식으로 그 사람한테 보내고 디어 사이먼, 디어 데이빗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은 지칭하고 그 사람한테 보내야지 이것은 비즈니스 확률이 좀이라도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품에 뭐 불필요한 심볼 같은 건 요즘 뭐 하트 그리고 뭐 그런 거 전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 언급을 만약에 하실 때는 첨부 파일을 맨 처음 글에 언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우리 회사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정보가 있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후속 이메일로 해서 우리 회사가 스팸을 날리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안심을 시켜주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하시고요. 하시다 보면은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너네 회사 아니면 너네 제품 그리고 너네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알려줘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미리 회사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격 리스트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가격 리스트 달라고 그냥 바로 보지도 마시고 그냥 이거는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되겠고요. 잠깐만요. 갑자기 예. 어,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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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요. 죄송합니다. 예, 했고, 대부분 이제 그 샘플을 보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여러 가지 뭐 방식을 썼습니다. 뭐, 무조건 샘플 비용을 받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뭐, 그것도 옳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어떤 기업들은 샘플이기 때문에, 제품 판매가보다 한 2배 이상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야에 있어서 좀 방법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해서 요즘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샘플은 무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대신에 DHL이 됐든 아니면 뭐 UPS가 됐든 운송료는 바이어가 부담을 하고 또 어제 통관하고 가져가는 비용들은 바이어가 부담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비록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품 가격이 100불 미만이었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아니면은 에스크로를 걸어서 하든지 아니면 그 페이팔이라든지 해서 어, 신용카드를 통해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하고 나중에 샘플 가격을 받았을 경우에 나중에는 샘플 관련 이제 메인 오더를 했을 때 그 관련된 비용들을 추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하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화장품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화장품에 대해서 정말 전문적이었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컨셉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1년 동안은 많이 고생을 했죠. 제품 홍보를 위해서. 그런데 좀 1년 지나고 나서 조금씩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써봤더니 좋다라고 하는 글도 많이 올라오고 또 이 소개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 이제 매출도 늘어나고 하니까 이제 내 제품 해외로 나가보자. 한류가 유행을 했고 화장품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해외에 직접적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정말 엄청나게 나갔어요. 전시회만 해도 태국, 이란, 일본, 중국, 뭐 터키, 러시아 등등 나왔고 시장 개척단이라고
예, 무역협회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시죠. 그래서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뭐 중국 뭐 등등 뭐 시장 개척 등도 진짜 나가자고 할 때마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코트라 지사 사업도 참여를 했고 또 수출 유망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온라인 마케팅 사업 그리고 뭐그 지자체에서 하는 각종 다양한 이 수출 지원 사업들에 다 돼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트레이드 코리아, 뭐 콤파스, 뭐 B2B 사이트 등등에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성과가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가격도 쌉니다. 품질도 좋아요. 근데 왜 안 되는 걸까요? 그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마케팅에 진행한 비용입니다. 뭐 전시회, 뭐 등등 호텔 뭐 해가지고 총 한 7천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시회에서 샘플 구매한 거 뭐 이것도 정말 넉넉하게 잡아서 한 6천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어, 남는 장사가 아니죠. 예. 그러면 왜 이렇게 됐던 문제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사실은 이제 회사에 에서 가장 중요하게는 이 해외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같지만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진행을 할 만한 그 내부 인력이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OEM 기업이다 보니까 현지 기업들은 많은 요구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샘플에 대한 아니면 그 제품 디자인에 대한 아니면 제품에 대한 스펙이나 정확한 거에 대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일이 일을 만든다고요. 너무 많이 해외 진출하다 보니까 이게 뒷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가서 봤는데 정말 해외에서 받은 명함만 거의 한 1,000장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갔다 오고 나서 관리가 전혀 안 되셨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미팅을 하고 마치면은 좋은 그리고 아니면 그 바이오다라고 생각하면은 꼭 반드시 메모 그 명함에다 메모를 합니다. 어떻다라고 간단하게라도 뭐 점수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별을 표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남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이 친구가 누군지 기억이 되고 그 바이어조차도 워낙 전 시장에 많은 기업들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제품 내가 좋았어라고 하지만 돌아서서 또 다른 기업들 만나다 보면 또 까먹거든요. 그럴 때는 사진을 보내주고 같이 찍었던 사진을 함으로써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해도 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이란이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중동 쪽을 갔는데 사실은 이게 그쪽 시장에 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그 나라의 인증입니다. 인증이 없으면 이건 뭐 들어오지도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가지고 그 비싼 비용을 가지고 가서도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았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철저한 대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뭐 해외 마케팅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역협회를 비롯해서 많은 그 기관들이 그거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컨설팅과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무역협회의 트레이드 SOS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전문가들이 또 컨설턴트들이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언을 받고 또 컨설팅을 받는 것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수출 초보기업부터 삼성전자처럼 가장 큰 우리나라 대기업도 똑같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5가지 방법을 단계적으로 밟아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마치 우리가 해외여행 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여행 갈 때 어떻게 하죠?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면 TV를 통해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터키 그러면 터키에 대한 뭐 아니면 호주나 뭐 아니면 뭐 뭐라 그럴까요? 뭐 미국이나 뭐 그랜드 캐년이나 뭐 그런 데에 대한 뭐 이렇게 쭉 담은 다큐멘터리나 뭐 홍보 동영상 같은 거 먼저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좋아, 가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겠죠. 예, 맞습니다. 그거 단계가 바로 온라인 B2B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보낼 수 있는 단계가 B2B 사이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만약에 터키를 간다라고 하면 터키를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겠죠. 한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그리고 간다면 어디를 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될 텐데 그거를 시장 조사라고 합니다. 만약에 가게 되면, 뭐, 비자가 필요한지, 그리고 간다면 얼마나 내가 있어야 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여행사는 어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겠죠. 그거를 우리 무역에서는 해외 시장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의 경쟁사, 그리고 진입장벽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현지의 가격, 그리고 현지의 주요 고객 등등에 대한 현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그거에 대해서 진출 전략 수립을 하는 것이 해외 시장 조사입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 조사는 뭐 코트라도에서도 하고 무역협회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또 저희 콤파스에서도 하고 있고 또 많은 기업들 그리고 이 바우처에 소속돼 있는 기업들이 많은 부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을 새로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해외 시장 조사는 필수입니다. 하시게 되고요. 만약에 해서 괜찮다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초보라고 하면 누구나 그렇죠. 단체 관광이죠. 여행에서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단체 관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체 관광을 무역 쪽에서는 해외시장 개척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개척단이라서 무역협회나 중진국이나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동남아 시장 진출 시장 개척단 아니면 뭐 동유럽 시장 개척단 해가지고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전시회 외에 가장 많은 해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시장 개척단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시장 개척단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대신에 이거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래도 이 뭐 단체 여행에 주는 편안함이 있고 또 모든 게 스케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가 주는 어떤 짜여진 일정만 가기 때문에 그 나라를 처음 진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신에 단점은 만족도가 높지는 않다는 거죠. 아마 내 분야가 특수한 분야고 그리고 내 분야가 좀 더 이제 한정된 그리고 좀 B2B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사실 바이어를 찾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장의 적단에서 100% 충족시키 주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첫 시작을 시장의 척단으로 하는 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뭐라고 할까요? 수출 초보 기업이다라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째 방법이 해외 전시에 참가입니다. 그래서 공론관 뭐 예를 들어서 광주 특별관 아니면 광주 파빌리온 해가지고 많이 합니다. 해서 한국관을 통해서 전시회를 참가하는 방법입니다. 전시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따지면은 일반 전시회가 있고 전문 전시회가 있습니다. 상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전시회라고 하는 건 기계 전시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모든 종류의 기계가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전시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 기계가 특수한 분야 예를 들어서 뭐 금속 가공 기계라든지 아니면 뭐 밀링 머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섬유 기계라든지 뭐 그런 쪽의 전문 분야였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전시회도 많이 참가를 하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좀 더 내공을 쌓이면 이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시회를 통해서 만났던 바이어들하고 개별 충장을 통한 현지 방역 방문을 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5가지의 마케팅 웨이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만은 이 우리 제품을 보는 우리가 보는 시각이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 제품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아이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 경우를 두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애가 3살, 4살이었을 때 전 세계에서 제일 이쁜 줄 알았어요. 우리 애가 제일 예쁘고 제일 착하고 제일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점점 그 생각이 커지고 유치원 갔을 때에 뭐 학예회 했을 때 우리 애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애가 제일 예쁘고 제일 착하고 또 제일 천재 같고 했습니다. 나중에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하니까 뭐 그닥 그런 건 아니구나.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우리 애가 그다지 천재는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하고 이제 20살이 넘어가고 하니까 이제야 뭐 물론 이제 사춘기 때부터는 얘의 이쁜 면만이 아니라 이제 모자란 면도 보이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강의 들으시는 아마 사장님도 계실 거고 직원분들도 있지만 특히나 사장님들 내 제품에 대한 애착, 자부심이 너무 강하세요. 너무 강하세요. 내 제품이 세계 최고야. 내 제품이 정말 제일 좋은 제품이야. 제일 좋은 원료를 썼고 왜 내 제품이 좋은데 왜 내 제품 좋은 걸 왜 세계에서 못 알아주는 거야? 라고 답답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색이 예쁜 건 내 눈에만 그런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내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들 전 세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직 나만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외 수출을 한다, 마케팅을 한다, 글로벌적으로 나간다. 내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보는 눈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얘가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필수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 제품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 품질은 중국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가격만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진짜 10명 중에 9명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하죠. 쟤네들은 중국산만 사는 놈들인데 우리 제품을 사겠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요. 내 제품이 얼마나 어떠한 제품의 특수성을 갖고 있고 내 제품이 얼마나 우월한 제품인지 내가 제대로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대부분입니다. 하기 때문에 제대로 정확하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뭐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견적만 주면 오더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견적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그건 거의 대부분 이제 오더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외국에서는요. 견적을 달라고 하는 얘기는 네 가격 수준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나 보자라고 하는 이니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길게 안목으로 보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인간적으로 친해지면 그게 비즈니스잖아요. 외국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것과 비즈니스는 전혀 별도의 것입니다.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나와서 판판이 깨지고 그리고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친해졌으면 우리 제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우리가 기껏 사줬더니 얻어먹기만 하고 신경도 쓴 나쁜 놈들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겁니다. 개별 국가에 대한 전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핑계내고 말이죠. 얘네들은 생각도 없고 싸우려서 중국산에 사는 비즈니스 마인드도 없는 것들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우리가 평가하는 이 중국산만 사고 무책임하고 그리고 느려 터지고 비즈니스 마인드 또 없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한 준비를 하셔야지만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어느 지역부터 시작을 할까요? 저는 대략적으로 세 가지의 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세 가지가 일치하는 지역부터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경쟁력입니다. 내가 경쟁에서 유리한 지역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뭐 가격도 좋고 품질도 좋고 뭐 AS도 좋고 디자인 뭐 어느 분야도 좋습니다. 뭐 인맥도 좋습니다. 내가 적어도 시작한다라고 하면 유리한 지역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철칙입니다. 두 번째는요.
투자 대비 효과라고 하는데 사실 쉽게 얘기하자면 비용이 적게 되는 지역부터입니다. 해외는요, 출장 가는 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게 필수입니다. 해외 쪽은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출장비입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비용이 적게 되는 지역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수출을 처음 한다면.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제품의 수요가 큰 지역부터 시작을 하시는. 그 세 가지가 겹치는 지역부터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아봐야 되죠? 예,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해서 알아봐야죠. 그래서 해외 시장 조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전시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나 혼자 나가가지고 기본 부스 했을 때 한 뭐 1000개, 2000개 되는 부스 가지고 있는 큰 전시에서는 내 제품 알릴 가능성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전시회는 효과적인 거는 바이어하고 같이 공동으로 부스를 개최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전시회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지에 있는 회사하고 나는 제품을 공급할 테니까 너는 이제 내 제품에 대해서 현지에 마케팅을 해줘 라고 하면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목표로 삼고서 전시회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할 수가 있고 맨 마지막에 다섯 번째 바이어하고 위인할 수 있는 제안을 항상 준비하십시오. 내가 제작 가격을 준다고 하는 거가 반드시 바이어한테 가장 매력적인 요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위인이 할 수 있는 내 제품을 샀을 때 너는 어떠한 장점이 있어 아니면 어떠한 강점이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얘는 저가만 팔고 있느냐 그러면 네 회사 이미지가 우리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좀 더 고급적인 이미지로 올라갈 수도 있어. 아니면 내 제품을 취급함으로써 너네 회사의 그러니까 어떤 테크니컬적으로 마케팅을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라고 하는 다양한 방식을 고민을 하고 그것을 제시를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을 드리자면 여섯 번째입니다. 해외는 우리랑 문화가 틀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나라의 문화와 상관습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덟 번째, 가격만이 최상의 정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납기, ES 디자인 뭐 등등을 장점을 극대화시키고요. 그러함에도 아홉 번째입니다. 가격은 중요합니다. 내 제품을 사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체크를 하십시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대표적인 B2B 사이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트레이드키닷컴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는 주로 인도, 중동 쪽을 주력으로 하는 사이트입니다. 하고 두 번째 올프라덕츠닷컴이라고 하는 대만 지역 기반의 B2B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버스라고 해서요. 여기는 전기 전자 쪽을 주로 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버2 패션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원사부터 원단 제품 의료까지 하는 데가 있고요. 또 21푸드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 이런 다양한 전문적인 사이트들이 있고요. 또 인디아마트라고 아니면 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는 다양한 B2B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들을 조사해서 들어가시면 되겠고 질문이 알리바바닷컴이라고 아시죠? 가장 큰 사이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알리바바에 대한 소개는 안 드렸는데 사실 알리바바는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이트고 거래액만 그쪽에서 밝힌 공식적으로만 7천억 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 수출액보다 더 많죠. 어마어마한 거고요. 알리바바에 올리고 등재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알리바바 사이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알리바바는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알리바바를 이용하는 고객층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를 먼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알리바바를 들어와서 내가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은요. 저가의 중국산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가의 중국산입니다. 거기에 한국산 올려봤자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자체가 들어가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 알리바바 사이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사는 방법이 있고 뭐 현대나 롯데백화점 명품관 가서 옷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내 제품은 명품관에 걸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일반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 시장에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가의 중국산을 찾으려고 하는 바이어들이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바에서 거래되는 품목의 대부분은 잡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기계라든지 아니면 뭐 화학이라든지 그런 이제 높은 수준의 제품 신뢰성을 요구하는 제품들을 찾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알리바바 사이트를 하는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샘플을 구매하고 그거를 거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이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크레딧 카드를 통해서 샘플을 이제 구매가 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바로 주고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특징이 있고요. 대신에 우리가 이제 그 알리바바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제품에 대한 영문 스펙, 영문 속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알리바바를 보시면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영문 카탈로그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실 거면요. 내 제품을 알리바바에서 찾아보십시오. 정말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증입니다. 뭐 어떤 인증이 필요할까? 알리바바 들어가서 이 제품 올리는 사이트 보면요. 어떤 인증이 필요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조사입니다. 경쟁사들은 어떠한 가격을 갖고 있는지 조사할 때 마치 바이오 측 들어가서 이 제품 얼마니 바로 다음날 연락 옵니다. 가격까지. 그래서 그런 가격 조사를 할 때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를 활용하는 팁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아직 우리가 갈 길은 멀고 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많은 기업들이 B2B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하고 또 지금도 그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먼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초보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라도 시행착오를 줄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 안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를 좀 더 깊이 연구를 하시고 이 시간이 그것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공 사례를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만 시간상 보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우리 광주 전남 지역 기업들이 우리의 성공 사례 동참을 하시고 또 우리 내 제품이 해외로 나가는데 큰 이제 날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사실 해외 비즈니스는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첫 단추를 깨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엄청난 내 회사의 도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준비를 하시고 좋은 기회를 많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이 시간이 되시고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콤파스나 아니면 광주 전남무역협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